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롭게 단장한 코인 원정대로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미국은 7월 PPI의 시장이 주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PPI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심이 개선이 된 건데요. 이 하반기 호재 중의 하나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손꼽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의 커플링이 심화하면서 거시경제의 이 변수의 영향력이 좀 커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코인 시장을 이끄는 거시경제의 흐름,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대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차트 통해서 짚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 함께 코인 발굴해 주실 원정대장님 모셨습니다. 팀 코수의 도비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 코수의 도비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이 고민들을 차트로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코인 원정대와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제 종이비행기방에서는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손절가 남김없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도비 전문가님께서도 우리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서 저희 방을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료를 띄워놨고, 네, 저희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먼저 궁금해하시는 그런 알트코인, 뭐 진입가, 손절가 이런 건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 이제 매일 올라오는 이제 비트코인 오전 시황, 그 다음에 야간 시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금액에 크게 변동을 줄 수 있는 뉴스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넘겨보면, 네,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수익률인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이 이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매매를 진행을 못해서 이제 어제 좀 제가 말했던 그 기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총 6번의 매매가 진행이 됐고, 지금 8월 7일이랑 8월 8일에 뭐 마이너스 31%랑 마이너스 20%가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24%, 그다음에 뭐 4.6%, 27%, 그다음 6% 이렇게 수익이 전부 4개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비중도 전부 다 비슷하거든요. 아주 적게는 5%에서 이제 가장 많게는 20%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지만 결론적으로 합산을 시키면 이렇게 대충 눈으로 봐도 수익이 남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겨보면, 네, 8월 저희 매매일지인데 아까 그거 뭐 보시면 이렇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2개가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 얘네들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누적 수익률이 110%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81%. 네, 10번 중에 8번은 제가 이기기 때문에 뭐 2번 정도는 저도 이제 뭐 아쉬워할 필요 없고, 뭐 다음에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의 매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리가 나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간에 수익률이 81.25%이기 때문에 보시면 뭐 패배한 게 8월 2일부터 13일까지 여기 한 번, 2번, 3번 말고는 전부 다 수익인 거 볼 수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의 기록을 남겨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가감 없이 전부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좀 같이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우리 팀 코수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투자 전략들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업앤다운 조윤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7월 PPI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 넘게 올랐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장주 비트코인입니다. 1.63% 올라서 8,48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2.15%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37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코인이죠. 리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오늘 0.12%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804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상승 종목 있을지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 종목 42.47%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1.96원 거래되고 있고요. 알파쿼크 23.24% 올라서 1,4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이블 AI도 9.01% 올라서 3.73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알티바 또한 7.26% 상승, 그리고 훅트 프로토콜도 6.97% 올라서 721원에 가격 형성 중입니다. 하락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르마체인은 8% 빠져서 47.62원 거래 중이고요. 스텝앱도 7.26% 밀려서 4.407원 가격 형성 중입니다. 그래비티 4.16% 빠졌습니다. 아모코인 또한 4%대 밀렸고 크라토스 또한 3.99% 빠져서 0.5662원에 가격 형성 중입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베일이 4.52%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요. 페페도 0.88%, 그리고 EVG 같은 경우에도 6.7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센트도 39.76%, 40% 가까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 짚어볼 수 있을지 이슈플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3가지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SEC 대 리플,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해리스 대선 승리 확률,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I와 CPI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이슈는 바로 4년 동안의 긴 분쟁을 했던 SEC 대 리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분쟁이 끝났는데요. 법원은 리플에게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라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SEC가 요구한 5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94%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끝일지는 SEC가 항소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해리스 대선 승리 확률에 관한 이슈입니다. 폴리마켓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이 52%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앞서는 경향성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지율 변화, 그리고 실제 대선 결과까지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바로 PPI와 CPI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름에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주체가 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도매 물가라고 불리는 PPI는 CPI에 앞선 선행지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7월 PPI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앞으로 발표될 CPI의 결과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방향성도 영향 줄 것 같습니다. 쭉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가지 키워드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SEC와 리플, 그리고 해리스 대선 승리 확률, 마지막으로 PPI와 CPI까지 짚어봤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코인 정보 저희 방송과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조윤아였습니다.
하나서. 네, 시황센터 연결해서 우리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도 알아봐야겠죠?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이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마운트 곡스발 공포가 끝을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채권 상환 파트너인 이 비트고에 3.3만 개를 이체하면서 마운트 곡스 지갑에는 최초 상환 물량의 이 32% 수준인 4만 6천여 개의 비트코인만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역시 채권 상환 이슈에는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려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제 오는 9월의 금리 인하 기대감 커졌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하반기 호재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의 커플링이 심화되는 모습이 좀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거시경제 변수 영향력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제자로 이제 PPI 발표가 났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문가님? 일단 마운트 곡스가 이제 현재 이제 물량을 한 3분의 1을 네. 일단 좀 매도를 했고 네. 남은 거는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가 점점 더 사이즈가 네. 좀 더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남은 30%의 물량도 매도를 할 수는 있어서 네. 만약에 매도를 할 시에는 저희가 이제 차트도 보겠지만 이제 네. 전에 막 49,000달러까지 내려가고 아마 거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 플러스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런 불안감,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감 요소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마운트 곡스 이 얘기만 나와도 마운트 곡소리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마운트 곡스가 또 공포감을 줄 물량 수밖에 팔면 없는 이슈니까요. 무섭다 하고 네. 또 팔아야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운트 곡스의 물량도 무제한은 아니고 네. 남아있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적죠, 이제 굉장히 또. 그렇죠. 32%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일단은 저희가 봐야 될 게 앞으로 9월 달에 있을 금리 인하가 있는데 네. 이 마운트 곡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남은 물량을 과연 네. 이제 또 매도를 할까?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한들 네. 저는 분명 이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크게 매수를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 네. 시장에는 당연히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그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약에 더 매도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이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걸 확인을 했고 네. 물론 하락은 하겠지만 추후에 있을 금리 인하나 미대선 그런 어떻게 보면 호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제는 하락하면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참 비트코인 시장이 이래서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도대체 좋은 일이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또 오늘자로 보니까 어제 PPI 지수도 그렇고 네. 마운트 곡스 이렇게 물량도 좀 해소되고 하니까 오늘은 또 이제 또 좋은 일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차트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네네. 좀 재밌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신기하기는 한데 재밌지 네. 않습니다. 재미없어요. 왜요? 재미없습니다. 좀 더 잘 관리해줘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만 하다 보면 저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네. 마냥 뭐 재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돈 벌면 재밌죠. 근데 이제 그쵸.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막 급락이 막 심락이 나오거나 네. 이럴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한 상태로 머릿속에 사이렌이 울리면서 네. 이제 신중하게 더 봐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 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민해지실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흰머리 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네. 나이가 아닌데 벌써 흰머리가 조금씩 생겨서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좀 이제는. 이따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이제 비트코인의 차트는 어떻게 좀 전망을 보고 계세요? 오늘자로는 이제 CPI 발표까지도 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변동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네. 좀 더 이렇게 길게 보셨을 때는 네. 비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현재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의 일봉 먼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일단 지금 보시면 어제 캔들이 이제 깔끔하게 양봉으로 저희가 마감이 됐고 현재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 보고 있는 게 제가 어제 좀 말한 부분이 이 21일평이지 않습니까? 이 21일평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여기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20% 내려보겠지만 이제 그러게 아니라 이 일봉상에 저희 장기 2평 이제 241일평
저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59,000달러 부근인데 이 자리를 만약에 지켜준다면 이 21이평 단기 이평들이 쌍바닥에 나와주면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이 21이평을 돌파해주고 지지받은 다음에 크게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지표를 이 보도 지표에서 저희가 스토캐스틱 보자면 단기가 지금 골크가 나오고 네. 상승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기가 여전히 상방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가 이제 골크가 나오면서 상방을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어떻게 보면 일봉 단위로 이제 장기 스토캐스틱이 상방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공짜로 상승을 막 확 시켜주는 그런 그림이 아직은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게 아직은 이제 이 뭐 상승에 앞서서 저희가 확실한 그런 호재가 같이 더블로 나와야 네. 더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표는 괜찮지만 아직은 이 지표를 서포트해줄 그런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뉴스 기사는 코인에 영향이 없다 할 수가 있는데 차트가 괜찮을 때 뉴스 기사가 같이 나오면 네. 이제 1원이 올라갈 게 1.5원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간에 지금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위치의 저항이 일봉상의 121이평인데 네. 여기가 금액적으로 한 64K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돌파를 해줘야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가장 강한 저항인 69K부터 뭐 한 72, 3K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상승을 바랄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저희가 일봉 단위로 좀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도 저는 매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는 저는 이제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어디에서든 저는 매집이 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어디까지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고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차곡차곡 한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데에서 막 갑자기 전부 다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있을 마이너스 20%의 수익이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자리에서도 분할 매집은 가능하나 저희의 아직 뭐 아까 있듯이 마운트 고스의 뭐 추가 매도의 가능성 네. 뭐 아직도 금리 인하가 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잠깐의 눌림은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49K까지 정도는 저희가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준비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만약에 49K면 지금부터 마이너스 20%거든요. 이게 무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일봉상의 한 281이평 아까 말했던 한 59K 부근 네. 여기까지 봐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네. 요 타고 올라가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했을 경우 그때 금액도 어떻게 보면 일봉상의 지금 이제 장기평을 이탈했을 때랑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아무튼 네. 간에 59K 정도로 이탈할 때는 조금 이제 가격의 지금 물량을 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네, 지표에서는 지금 뭐 어제랑 비슷비슷한데 현재는 이 노란 구간이랑 녹색 구간 요 사이에 지금 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 그 매수의 힘이 엄청 강하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래도 기준선 위에 올라와 있고 이 검은색 기준선 위 아직은 보시면 이 밴드 1, 이 보라색 선 보이시는데 네. 여기 밴드 1을 완전히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 저희가 지금 지표상에서 보자면 어제도 말했지만 이 네. 밴드 2 구간 68.9K 구간 네. 지금 여기 매물대랑 매물대 이 밴드 여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스트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를 돌파를 해주지 않는 이상 이제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런 데에 지금 들어가 계시는 분들은 좀 길게 봤을 때 한 68K에서 한 69K까지는 어느 정도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여기서 한 물량을 어느 정도 뭐 20%나 뭐 50% 이렇게 덜어내시고 추후에 여기 돌파했을 때 네. 돌파하고 지지 나올 때 그때 다시 매수를 해줘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다라고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CPI 발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좀 짧은 시간봉으로도 이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단기 시간봉으로 이 매매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1시간 모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의 1시간 봉이고요. 일단 먼저 봤을 때 이제 CPI가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큰 변동성에 좀 조심을 해야 돼가지고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것을 조금 제가 권고해 드리는 바고, 네. 지금 보시면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지금 21일평을 잘 올라타고 올라가는 중이어서 현재 네. 지금 스토캐스틱이 1시간 봉에서 이제 골크 나오고 상방 단기, 그 다음에 중기 또한 골크 나오고 상방, 그 다음에 장기는 아직 좀 횡보하는 구간, 좀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단기랑 중기가 골크가 나오고 상방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면 이 장기 친구도 결론적으로 상방이 나올 수가 있다. 게다가 지금 뭐 4시간 봉에서도 이미 지금 상방이어서 결론 1시간 봉에서 결론적으로 좀 상방이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1시간 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은 좀 기대가 되는 게 있고, 지금은 1시간 봉에서의 저항이 지금 네. 1시간 봉에서 초장기 2평, 이제 481일평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한 62K거든요. 그래서 62K에서부터 지금 여기서 하락이 나왔던 곳 한 62.7K, 지금 요 부분이 단기적인 저항이 가장 심하게 네.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충분히 매도를 해야 되고, 지금 1시간 봉 단위로 이제 양봉이 보여주고 있어서 네. 이거는 1시간 봉 단위 진입보다는 5분봉 봤을 때 네, 5분봉에서는 이미 타점이 지금 보시면 이게 밴드 1 지지와 나온 거 동시에 여기랑 이 부분에서 이렇게 쌍바닥에 나와주면서 이미 상승을 해줘가지고 그렇네요. 타점은 놓쳤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추후에 이런 눌림이 나왔을 때 이런 밴드 1자리에서 아니면 21일평에서 금액적으로 보자면 한 60.7K부터 그 다음에 한 61K 부근 요 사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매집이 가능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이탈했을 때는 그때 다시 좀 매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60.7에서 61K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의견까지도 좀 주셔서 이제 단기 시간봉으로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알트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좀 해보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까지도 함께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매번 이렇게 전문가님들께서 해주셨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차트,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겠습니다, 바로.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지금 먼저 일봉을 보자면,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일봉에서 잠깐 내 걸리네요. 네.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됐다. 네, 지금 일봉에서 저희가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가만한 쬐끄만 양봉 하나 있어가지고 가만하게 네. 뭐 큰 움직임은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미래를 조금 볼 수가 있다면 현재 네. 지금 스토캐스틱을 펼쳐볼 건데, 지금 스토캐스틱 단기가 데크 나오고 하방, 중기가 데크 나오고 하방, 이 장기 스토캐스틱이 관건인데 이게 아무리 고점을 찍었다고 한들 이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그 지렁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페일러라고 해가지고 이 신고점을 만들어낼 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게 주요 지지하는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도미넌스는 상승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기하고 중기 데크가 나오고 하방이어서 저희가 장기 정도의 한파동을 충분히 하락을 예상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 이 장기가 데크가 나오고 완전히 하방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네. 하락 정도는 예상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먼저 이제 보자면 현재는 지금 5위평을 살짝 이탈해주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5위평보다는 이 21위평을 확실하게 이탈을 시켜내는 겁니다. 이 21위평이 보시면 한 56.69부터 한 57 부근인데 네. 요 부근을 이탈을 시키면 제가 어제도 똑같이 말했지만 이 61위평 라인까지 충분히 하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21위평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네. 충분히 제가 말했던 이 61위평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1%가량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알트코인들의 큰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제 물론 이제 조건이 있다면 비트코인이 뭐 큰 하락이 나오거나 막 대상승이 나오거나 네. 이러면 안 되겠고, 비트코인 자체가 약간 횡보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약상승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약하락이 나오거나, 여기서 말하는 약상승이나 약하락은 네.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 하는 뭐 한 1% 초반대에서 네. 한 마이너스 한 0.5%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약상승, 약하락, 횡보 네. 이런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이제 알트코인이 크게 반등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1위평 라인을 이탈시키는지 아니면 다시 여기 전고점인
한 57.7을 돌파시켜 버리는지 그걸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20일 이평을 이탈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까지 봤습니다. 다음 우리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흐름 같이 짚어냈는데요. 이제는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오를 수 있을까 보석 같은 코인을 발굴하기 위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같은 어떤 종목 어떻게 살펴보게 될까요? 함께 떠나보시죠.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종목들 비트토렌트, 센트, 앱토스, 리플, 솔라나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먼저 살펴볼 종목 바로 솔라나 되겠습니다. 솔라나 가격 먼저 볼게요. 0.29% 상승하는 모습의 솔라나입니다. 205,2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이 밈코인들 굉장히 많이 선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새로 니가라는 코인을 마련을 했는데요. 프리세일을 마감을 했고요. 지금까지 상장을 위한 자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유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솔라나에도 좀 가격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라나가 이제 최근에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브라질에서 솔라나 ETF가 먼저 출시가 되기도 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 호재거리에 힘입어서 우리도 좀 검토 중이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럼 바로 솔라나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솔라나 코인에 제가 일봉을 띄워놨고요. 우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말고 네. 특히 미국 형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코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이제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좋아하는 코인이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쵸. 솔라나 코인이 그만큼 이제 알려진 코인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의 이제 숨겨진 이더리움 잡겠다고 나온 게 사실 먼저죠. 그죠. 이더리움 네. 잡기에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운동하고 있는 그런 코인인데 근데 그래봤자 이더리움은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어디 솔라나가 함부로 돈 빌릴 것이만 해서. 미국 형님들은 좋아하시니까요. 네, 아무튼 간에 네. 이제 그런 코인이어서 저는 이 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은 뭐 차트를 아예 안 본다는 가정하도 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그렇다고 무조건 지금 사면 안 됩니다. 네. 네. 차트를 보자면 일단 긍정의 부분이 있다면 이 친구도 제가 늘 가장 중요한 이 지지 구간 16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간다면 저는 사실 이 정고점인 이 30만 원을 충분히 돌파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이제 현재 보시면 이 21일평도 아직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쌍바닥에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크게 양봉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거래량도 크게 안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이 솔라나 코인도 당장 큰 상승을 보기에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하루 만에 막 50%, 100% 이렇게 수익을 바라시면 네, 당장 짐 싸시고 다른 코인 사시면 되고요. 일단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네. 좀 큰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이럴 때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다이어트를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몸이 가벼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몸집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네. 지금 이때는 24,000원이고 지금은 거의 2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몸집이 8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가지고 벌크업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약간 좀 라이트급이나 헤비급이 싸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kg가 80kg를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말해서. 네. 10kg가 80kg랑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겠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이제 분할 매집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 게 현재 16만 원 이탈 안 했고 네. 그다음에 장기평도 이탈을 안 했고 게다가 스토캐스틱 또한 현재 지금 단기가 약간 뭐 저점에서 골크 나오려 하고 있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장기 스토캐스틱인데 이 장기 스토캐스틱이 결론적으로 뭐 저점 구간은 아니지만 네. 현재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한번 골크가 나올까 말까 해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솔라나 코인이 네. 이제 추후에는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좀 오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나는 조금 빠르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일봉 단위에서 21일평을 확실하게 말아 올려주는 각도에서 지지가 나올 때 그때 만약에 이제 좀 매집을 하시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 정고점 근처 아니면 여기 당장 여기 정고점인 한 26만 원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뭐 한번 4시간 봉도 분석을 해보자면
네, 컴퓨터 좀 느리네요. 네. 네. 좀 바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시죠? 일단 좀 보시면 4시간 봉에서는 현재 일단은 아직 장기평 라인을 돌파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솔라나 코인이 지금 당장 크게 오르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적어도 4시간 봉 단위에서의 장기 입형, 금액적으로는 한 22만 원 선을 돌파를 해줘야 그때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고 저희가 스토캐스틱도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이 스토캐스틱이 한번 나 올라갈 거야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스토캐스틱 장기가 이렇게 약간 좀 크게 보시면 좀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위에 장장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더라도 22만 뭐 한 9천 원 아니면 22만 1천 원 정도까지 올라간 네. 다음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 주의하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함께 이렇게 발굴 떠나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우리 발굴해볼 종목 바로 리플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리플 0.62% 상승하고 있네요. 80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보고서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또 이제 각종 행사들도 준비하면서 가격의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플 레저가 해커톤 서울 2024까지 개최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리플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리플의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재 리플의 일봉을 제가 띄워놨고요. 제가 지금 리플을 분석을 최근에 계속하고 있는데 분석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일단 느낀 게 있다면 첫 번째로는 이 친구는 그냥 떨어질 때마다 사긴 좋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면 네. 또 떨어집니다. 예, 보시면 지금 최근에 날짜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요 한 달간인데, 요 한 달간 이제 800원 후반대부터 900원 초반대의 금액을 올려놓고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는 이럴 바에는 그냥 하락을 할 때마다 조금 매집을 하는 게 어떤가. 이제 그래도 괜찮은 근거가 나온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가 추세가 일단 아직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보이시는 이 상승세선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봉 단위로 봤을 때 일봉 단위에서 현재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응축을 해주고 있죠. 그죠? 응축을 이제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그 단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이 상승하는 추세에서 응축이 나올 경우에는 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게다가 일봉상에서도 장기평을 아직은 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금액도 좀 매집하기에는 저는 괜찮은 금액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만약에 하락을 할 시에는 이제 각종 보이는 지지 라인마다 좀 추가 매집이 가능하겠죠. 한 680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미친 뭐 한 500, 한 60원이라든지. 어차피 리플도 네. 잘 아시겠지만 한 방에 절대로 크게 못 갑니다. 이 친구도 몸집이 돼지기 때문에 크게 오르려면 시간이 소요가 돼요. 어떻게 보면 네. 솔라나 같은 경우보다 힘든 게 이 친구는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에서 이제 구조대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올라가도 부층에 떨어지고.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친구가 오르려면 올려준 다음에 네. 이제 위층에서 지금 탈출하시는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네. 또 그 물량을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손바뀜이 나와야 이제 그때서야 위에 갇히신 사람들이 아예 없어가지고 네. 이제 크게 한번 상승할 수가 있고, 아직은 이제 갇히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 갇히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물량을 해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리플은 뭐 일봉상에서 뭐 스토캐스틱도 지금 장기가 이제 골크가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방을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결론적으로도 리플도 장기적으로는 오르겠으나 시간이 아무래도 엄청 오래 걸릴 것이다. 그리고 네. 몇 개월 단위로 최소 걸릴 걸 보이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장 크게 오를 때 매수하는 것보다 절대로 추격 매수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이제 850원 요 라인부터 1,100원까지는 추격 매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차라리 하실 거면 이 1,100원 강력한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는 추격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100원 손절 라인 잡고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좀 위험부담스럽게 이런 데서 이제 갑자기 추격 매수 하시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을 텐데 혹시 몰라요. 리플
하면 나오는 게 뭐 리또속 하면서 네, 뭐 리플 또 맞아요. 속았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말하는 요 빨간색 박스 구간 라인에서는 네. 뭐 비중을 적게 담는 거는 모를까 절대로 큰 비중으로 추격 매수를 하지는 마세요. 네, 그렇게 네.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강력하게 네. 아무튼 간에 리플은 각종 지지 라인마다는 충분히 음. 매집이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지 라인에서는 이렇게 매집이 가능하겠지만 추격 매수로 하는 것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발굴 떠나볼 코인 바로 센트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센트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6.26% 상승하고 있고요. 59.2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센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계속되는 하락세에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힘들게 했을 겁니다. 센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엔터 버튼이라는 코인이 리브랜딩 돼서 센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왔죠. 이제 매우 큰 폭으로 오늘자로 상승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패 이슈가 있기는 했었지만 센트코인이 이 거래 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좀 올라줬다가 또다시 밀렸다가 이런 모습을 쭉 보여줬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센트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럼 센트코인은 이 시간 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 당장 조금 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예전에 이제 분석해 놓은 코인인데 이게 제가 작도를 그어놨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이평선을 끄고 보겠습니다. 이평선을 끄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 굉장히 좀 좋은 그림이 있는데 네.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지금 지지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지금 거래량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거는 이 친구는 지금 자리가 물론 뭐 30%가 오른 금액이지만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하다. 물론 그렇다고 막 당장 뭐 제가 매수하라는 소리는 아닌데 저희가 작도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네. 현재는 손절가를 걸어두고 매수하기에 충분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4시간 봉에서 이 하락하는 선을 돌파해주고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다시 안에 들어오는 금액이 한 51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하고 싶으신 분다면 매수를 네. 51원 부분을 손절을 잡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저항선인 이제 한 66원이나 네. 아니면 뭐 85원, 뭐 109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센트코인까지도 좀 전략 세워주셨고요. 다음으로 발굴 떠나볼 코인 비트토렌트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 먼저 볼게요. 네, 비트토렌트 9.09%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01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입니다. 네,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는 듯 하다가 오늘자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토렌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파일 공유 시스템이 이제 유저들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또 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트론 생태계에 있는 이 기반의 가상 자산입니다. 파일을 배포하는 이 시드들은요, 파일 공유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토렌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토렌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럼 바로 비트토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코인은 네. 보지 마세요. 그냥 안 좋아요. 이거 이런 걸 왜 삽니까, 여러분? 네. 깔끔합니다. 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네. 거 하시면 이제 네. 큰일 나요. 네. 힘듭니까? 그 이유가 네. 이 친구도 보시면 위에 gat혀 있는 사람은 진짜 많고 게다가 그렇네요. 현재 지금 이평선이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렇네요. 지금 또. 뭐 보시면 이 친구가 21평이랑도 아직도 안 닿은 상태인데 굳이 네. 저희가 이 코인을 지금 바라볼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 좋은 코인들 또 많으니까요. 맞아요. 어차피 코인은 엄청 많은데 굳이 네. 이런 똥 코인을 봐가지고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도 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코인 안 좋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실 거면 네. 최소한 이 일봉상의 장기평 돌파했을 때 물론 지금보다 보시면 한 55%나 올라야 지금 나오는 자리지만 그래도 네. 확실하게 리스크가 있어야 하니까 적어도 일봉상의 장기 이평 금액적으로 한 0.0016 요 부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야 그때 좀 매수가 가능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똥코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발굴할 코인들 쭉 살펴봤습니다. 요즘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오늘 함께 발굴해 주신 코인이 있습니다. 어떤 코인일지 함께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과연 앱토스 코인 현재 가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앱토스 3.7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9,46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앱토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누구나 좀 자유롭게 디지털 자산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을 좀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성이나 신뢰성, 향상성, 확장성을 핵심 원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제 앱토스 코인 가지고 오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앱토스 코인의 주봉을 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앱토스 코인 주봉인데 저는 이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인 제가 가로로 그을 건데 6,400원 부근이거든요. 네. 여기를 만약에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저희가 주봉 단위로 현재 볼 수 있는 게 네. W 반등 이런 식으로 깔끔합니다. 저는 네. 이거 나오는 순간 당장 네. 이제 파티 열어가지고 이제 오. 놀 것 같은데 이제 네. 이런 그림이 만약에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 코인도 당장 크게 오르기는 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주봉상에서 아직 21일평도 지금 돌파 안 했고 심지어 이제 일봉상 확인해 봤을 때 이제 일봉상에서도 역배열해서 네. 이제 다시 돌파하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큰 상승을 당장은 바랄 수 없지만 네. 저희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1,600원 정도 네. 여기를 만약에 돌파해 준다면 이 1,600원에서 이 일봉상의 121평 라인인 한 1,900원 여기까지 네. 만약 돌파를 해 준다면 이제 그 다음 저항인 일봉 장기평에서 한 13,200원 라인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니까 네. 여러분들은 리서치 봤을 때 이 코인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네.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면 1,600원에서 1,900원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 목표가는 이제 13,300원이라는 거 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 종목일지 발굴하는 탐험을 떠나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준비된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갈 수 있을까 하는 종목들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포트폴리오 비중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팀 코스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도비 전문가님께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온 질문들 살펴볼게요. 정미라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죄송하지만 위믹스 어떻게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물려서 답답해요. 손절하기에는 손실이 또 너무 커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답답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이제 위믹스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위믹스 0.29%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38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재 뉴스들이 좀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코인 유통량을 조작했다라는 이유로 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내달의 첫 재판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위믹스 어느 부분에서 손절을 해야 될지 손절하기에는 또 이제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차트 보셨을 때 어느 구간이 그래도 좀 괜찮은 구간일지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위믹스 코인의 일봉 보겠습니다. 네. 현재 위믹스 코인의 일봉을 볼 건데 일단 벌써부터 암울하네요. 이거는 진짜 네. 이거 좀 살리고 싶어도 쉽게 살릴 수가 없는 차트기는 한 게 그 이유가 네. 뭐 잘 보이시겠지만 지하실을 계속 만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싱크홀까지 만들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순간에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라는 질문인데 네. 근데 제가 조금 보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손실이 엄청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어디까지 이제 제가 지금 평단가가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네네. 마이너스가 뭐 10%인지 물론 10%가 뭐 크다고 하진 않겠죠. 네. 네. 뭐 30% 제가 봤을 때는 손실이 크다고 하면
마이너스 한 50% 이상 되실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 하에는 네. 이제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너스의 퍼센트는 이제 인간의 평단가가 2,600원이시고 2,600원이요? 네, 그리고 1,000 1,600원. 정도 매수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네, 비중도 2,600원. 조금 담겨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2,600원 그어보자면 네. 아이고, 높네요. 네, 어쨌든 네, 간에 그렇다면 굉장히 마이너스 높습니다. 퍼센트가 네. 지금 먼저 보자면 저도 한 80%는 아니지만 지금 네. 가격 범위를 보자면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한 62%네요.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비중이 지금 전부 들어가 계신다면 네.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60%의 손절은 인간의 심리상으로 못합니다. 그렇죠. 네, 함부로 못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쵸. 말해서. 마이너스 눈물이죠. 60%. 마이너스 60%에서 이제 손절을 할 바에는 네. 그냥 엄청나게 기다려서 올라갈 때 조금 매도를 하자. 어차피 마이너스 60%나 마이너스 100%나 이제 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어선이죠. 네. 이제 낙동강 방어선 같은 존재인데 네. 이제 그 위치가 이제 여기입니다. 963원입니다. 네. 여기 부분을 만약에 이탈시킨다면 저희가 새로운 저점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손절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네, 가능하시다면 네. 이 부분을 이탈할 경우에는 좀 손절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약간 겁주기 용도로 네. 여기 부분을 살짝 이탈시키면서 이렇게 나온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쌍바닥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경우가 진짜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만약에 이탈을 했을 때 네. 조금만 더 지켜보시다가 이런 데에서 뭐 하위 시간봉, 뭐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에서 뭐 네. 상승 반전한 캔들, 이제 밑꼬리가 긴 캔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서 이제 손절을 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웬만하면은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저는 답이라 보였기 때문에 계속 네.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기다리시는 편을 추천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니 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도비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종이비행기방은 24시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역시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도비 전문가님 이제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원정 대. 네.